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하원 세출위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해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야욕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 회계년도 국방 예산을 다루는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은 중국의 커지는 군사 역량에 대처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영내 동맹과 협력국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는 야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외교를 우선순위에 놓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전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힌 오스틴 장관은 본 청문회에서도 북한 등의 점증하는 미사일 역량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국방 예산이 이들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budget will also help us counter the increasing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of nations like North Korea and Iran.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영내 미국의 동맹, 협력국들에게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취약한 자국민들과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면서 군사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교입니다. 현재 미국과 동맹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사이버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폴 라카소네 미국 사이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이지만 북한과 이란 등 불량 정권이 제기하는 위협 역시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폴 라카소네 미국 사이버 사령관은 27일 미군 통신전자협회가 주최한 사이버 관련 심포지엄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이 진화해왔으며 현재 이 위협은 사이버 공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카소네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과 러시아를 꼽고 이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규모와 범위, 정교함으로 작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위협의 개념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카소네 사령관은 이어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정권도 이들 못지않게 위협적이라며 이들 불량 정권은 예측 가능하지 않고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만큼 적극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must also actively deter rogue regimes like North Korea and Iran. North Korea and Iran are unpredictable and destabilizing presences in their respective regions. North Korea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nd commercial sectors by sponsoring cyber exploit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an effort to illicitly acquire funding and evade U.S. and UN sanctions. 한편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사이버 안보 화상회의에 참석한 앤 유버거 백악관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민간 분야 협력 증진을 강조했다며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In terms of the executive order, President Biden came in and clearly articulated that cyber is a key priority for this administration. 뉴버거 부보좌관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민관 협력을 통해 해킹 공격의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공격이 발생할 경우 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27일 핵 안보와 핵 생물 무기 담당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국가 핵안보청장 지명자는 북한 정권의 핵 비확산 문제가 최대 도전 과제 중 하나로 핵 확산 대응을 위해 국제 원자력 기구 등과 협력해 기술적 억제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질 흐루비 미국 에너지부 차관 겸 국가 핵안보청장 지명자는 핵 비확산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도전인 나라로 러시아 외에 중국과 북한을 꼽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관련 운반 시스템을 포함해 핵무기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르비 지명자는 특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 답변을 통해 취약하고 과도한 방사능과 핵물질을 최소화하고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면서 방사능과 핵물질이 확산 행위자나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르비 지명자는 이어 이란과 북한이 확산 방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위협에 지속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규정을 어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과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국가핵안보청 수석 부청장 지명자도 이날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핵 비확산 문제의 3대 과제로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꼽으며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들의 위협을 해결할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준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데보라 로젠블룸 국방부 핵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테러리스트 조직이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로부터 핵무기 구입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민간용 핵물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something I believe appropriately we do need to be concerned about and is part of the reason that there needs to be emphasis put on securing nuclear materials, civilian nuclear materials throughout the world, particularly as we see the use of nuclear energy. 이날 청문회에선 한반도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 준비태세 개선을 지적한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관련 백신 구입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중단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로젠블룸 지명자는 합동군이 생물무기뿐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한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장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준되면 국방부의 관련 프로그램 중단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메이어 국방부 특수작전 저강도 충돌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 정권 억지 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2018년 국방전략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어 지명자는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혔듯이 중국은 직면한 위협이고 러시아, 북한, 이란은 진전되고 끊임없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노기덕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28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한국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통화에서 지난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얀 정상회담 결과를 적극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 북핵 수석 대표인 두 사람은 앞서 지난 22일 전화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두 나라가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 자유를 지지하고 언론 검열이 가장 심각한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해 언론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5일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북한과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 나라를 꼽으면서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적 통치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정보에 입각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책임성에 기여한다며 이들 국가들이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상원 외교위원회 밥 메넨데즈 위원장과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상원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 세계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을 인식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한국 국회의원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은 탈북민들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 의원은 28일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권 침해와 강제 노역,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법적 배상 근거 마련을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한국 내 북한 자산을 피해 배상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안 관련 화상 간담회엔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가 참석해 북한 정권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에 100%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의 배상을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하며 향후 한국뿐 아니라 제3국에 살고 있는 북한 인권 피해자들에게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